지정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토론의 자장을 맡으신 저희 한범수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의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조금 지루한 감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 1시간 정도 같이 집중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발표하는 중에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의료관광 과연 블루인가 레드인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니 해도 감동을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토론이 정말 여러분한테는 블루오션이 될지 레드오션이 될지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건지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까 발표를 드리면서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이 6회인데 4회부터 계속 포럼의 자장을 맡아왔습니다. 그전에는 토론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6회 때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갖고 계신 경험의 말씀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번 나름대로 꽤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핵심 테마는 지난번에 일종의 제도 개선이라든지 플랫폼을 만드는 거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른바 융복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융복합이 뭘까? 의료 플러스 관광이니까 융복합일까? 제가 물음표를 던져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마음속에서 융복합이 진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감동이어야 되겠고 레드보다는 블루오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여기 전문가분들이 아까 미처 말씀하지 못한 내용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이런 마지막은 술 한잔 먹고 술에 취해서 조금 행설설하면서 밤새 얘기를 해야 진짜 얘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강릉 선교장에서 제가 한국관광정책포럼 위원장을도 맡고 있는데 저녁을 먹고 술 먹고 밤 11시부터 한번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술 한잔 먹고 했더니 한 3시간 동안 했는데 모두 결론은 최고의 토론회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모두 지금 술 한잔 취하신 겁니다.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커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커. 됐습니까? 자, 이 기분 갖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다가 우리 마지막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아까 저한테 감동이라는 단어 우리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었죠? 감동을 줘야 된다고. 가셨군요. 감동을 주기 싫어서 가셨습니다. 더불어서 레드냐 블루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말씀에 저는 결론 말씀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병 대외협력 센터장이신 우리 박경서 센터장님께서 아까 미처 못해 하신 말씀, 과연 의료관광 레드가 될 거냐 블루가 될 거냐, 가능하면 블루가 되길 바라는 희망에서 한번 첫 번째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종병원 박경서입니다. 그 레드냐 블루냐는 사실 우리가 의료관광 환자를 유치하면서 의료의 질도 상당히 중요한데 환자를 유치하다 보고 또 국내 기관과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자꾸 의료기관이 그 애프터 서비스, 비포 서비스를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을 환자를 위해 그간은 치료만 해주는 그런 의료기관이 되면 됐었는데 이제는 치료 외에 그 무엇을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만 우리 병원이 그 오시는 고객들한테 좀 더 어필이 되고, 그래서 의료로 감동은 이미 어느 정도 치료를 하러 오고 계시지만 그 외 서비스를 안 하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야,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까지 해야 되냐, 결국은 그게 이제 오늘 논의가 될 융복합 모델이 돼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병원은 마트데이라고 있어요. 마트데이.
저는 집사람이 마트 가자 그래도 안 가는데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하루를 마트 데이를 무조건 잡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그래서 금요일은 무조건 저희는 부천이지만 코스트코를 차량을 대절해서 무조건 환자들을 보내요. 코스트코, 일산의 코스트코를. 그것도 하는데 저는 우리 병원만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병원에서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 너 안 되겠다. 이것도 뭐 그러면 뭐 관광을 또 엮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기도에도 요구하고 여기 경기도 관계자도 오셨지만 자꾸 관광 인프라를 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꾸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병원의 종사자로서 저는 물론 의료인은 아닙니다만 병원의 종사자로서 의료의 질 개선, 병원 내 서비스 개선에 좀 더 몰두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서비스에 하다 보니 야, 이렇게 해서까지 꼭 의료 관광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도 그 국내의 어떤 국내인 치료 진료비보다는 저희 병원 외국인 한 명 했을 때 순수하게 진료비만 보더라도 수술은 뭐 한 4배 정도, 외래 진료비는 한 3배 정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어떤 좀 뭘 하고 싶어도 사실 여행 상품이나 이런 거 뭐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 의료기관이 그런 것까지 손대는 거는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어떤 시스템적으로나 뭔가가 빨리 이렇게 돼야지만 좀 더 우리는 병원으로서의 의료 서비스 질 개선에 좀 매진을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다른 영역에서의 그 사업자들이 좀 이렇게 코어하는 그런 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드오션이나 블루오션이 하는 거는 고민에 있었던 점이고요. 근데 블루오션 마음속에 6대4 정도로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거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행히 블루오션 쪽으로다가 웨이트를 주셨는데 핵심은 사업자 안에 코어를 해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시장이라도 한 마리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이렇게 쓰는 것 마냥 좀 더 좋은 시장을 만들기 위한 코어를 하는 것이 블루오션을 만드는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리고 싶은 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감동을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감동을 줄까 궁금했어요. 근데 아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우리 크리스티 저 센터장님하고 또 리젠의 우리 김우정 그 대표 원장님하고 말씀을 서로 만나서 반갑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 껴 있는 저는 중간에 괜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운데 있는데도 감동을 받는데 우리 리젠 병원이 성형외과로다가 이렇게 명성을 날린 건 분명히 감동을 주고 있을 것이다. 과연 어떻게 감동을 주고 계시는지 그 핵심 비결을 이 자리에서 조금만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젠 메디컬 그룹 리젠 성형외과 김우정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의 그 모토 또한 고객 감동입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한 분 한 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게 저희 병원의 모토이기도 한데요. 가장 그 의료 관광이라고 하는 산업의 핵심이 바로 이 고객 감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 감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그 의료 관광, 의료 서비스의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그 의료 서비스가 자신의 만족에, 자신의 그런 판단 기준에 있어가지고 만족을 한다면 뭐 그게 바로 고객 감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그 부가적으로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뭐 융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되고 나면 더 많은 그런 고객 감동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저희 병원은 그 수술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그 이런 의료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의 정서, 그 먼 나라에서 자기의 몸을
한 병원 한 의사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 먼 곳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힘들게 수술대 위에 올라와 있는 그 환자에게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고 웃는 얼굴로 한번 인사해주고 하는 그런 한국인의 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의료 서비스 외적인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건드려 주게 되면 고객 감동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의 정서가 이런 의료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주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종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한 해 한 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의료 관광 서비스 산업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정말 멋지게 생기셨죠. 여러분 박수 소리가 커야 뭔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원장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뵙는데, 아까 우리 크리스티 김 센터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딱 첫 말씀에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같이 생기셨네요. 그러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시는 분이 나중에 다시 재방문하실 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 웃자고 한 소리였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방금 정이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정과 가장 연관 있는 사람이 누굴까? 딱 하니까 떠오른 단어 딱 있네. 정자. 여러분 제가 어느 분한테 마이크 던질지 감이 딱 오죠? 아까 우리 김강래 미즈메디 병원의 센터장님께서 이 아이를 갖는 아이드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을 먹는데 우리 학교에 있는 제 제자인데 아이를 얼마 전에 시험 간수술 했다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파하는데 우리 김광래 센터장님 만났더라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외국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고향이 어딘가요? 한국인가요? 저희는 지금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고향이요? 거는 심정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지서부터 그죠? 모든 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진짜 오히려 이 미즈메디 병원이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귀한 생명을 얻어가는 것은 정말 쪼꼬파의 정보다 더한 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 많은 한국과 연계된 문화와 많은 비즈니스상의 많은 것들이 연결될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그걸 직접 바라보시는 우리 미즈메디의 김강래 센터장님께서 융복합 정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요. 쉽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저희가 환자의 질병을 고친다고 하는 걸 넘어서 행복을 주는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사실 아이를 갖는다는 거는 아픈 거를 떠나서 어떤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부부들은 상당히 그 아픈 환자들하고는 좀 더 다른 마음에 상당히 이렇게 뭔가를 더 원하는 게 많은 부부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물론 아주 짧은 기간 만나는 게 아니고 한 달 또는 3달까지도 이제 한국에 머물면서 이제 만나게 되면 그 정이 들죠. 정말 정이 들어서 소소한 이야기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환자분은 실제로 이제 첫애를 낳고 지금 이제 둘째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 아까 제 성공률을 말씀드렸는데 100%는 아니에요. 60%거든요. 그럼 되지 않는 환자도 반드시 나오게 되고, 그런 환자분들하고 저희가 상담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심적으로 되게 힘든데 그 오시는 환자분들마다 정말 환자 자체의 성향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정으로 다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의 일은 아주 클리어하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임신이 되고 임신이 되지 않고, 임신이 돼도 어떤 임신이 되고 경과가 어떤지 명확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는 정도 정이지만 저희로서는 정확한 데이터나 정확한 통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저희하고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은 정말 기본적인 환자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 충분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의료 또는 의료 이외의 서비스가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융복합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파티의 그 직원이나 뭐 다 노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나서 그 코디네이터 역할이 사실 딱 명확하게 매뉴얼이 있거나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와서 원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걸 다 맞춰주기가 정말 어렵고 이 코디네이터가 정말 24시간 불려다닐 정도거든요. 밤에 너무 무서워서 혼자 못 잔다고 하면 가서 같이 밤에 같이 잠도 자줘요. 근데 너무 그 환자들이 그 아이를 바라서 왔지만 혼자서 한 달간 자기가 남편이 먼저 동결보존을 하고 가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남편은 가야 되고 부인이 혼자 있어야 되면 그 긴 시간을 한국에서 보낼 동안에 그걸 맞춰주는 게 어쨌든 환자도 얼마나 힘든지 저희가 알기 때문에 같이 지내줄 만큼 그만큼 공감을 하는 거고 어떤 이런 정도 있고 환자에 대해서 그 바라는 그 무엇이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되는지는 같이 저희가 일하는 이 직원들 안에선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어떤 관광 사업으로 연결해서 하기에는 어떨 때 저는 좀 마음이 좀 안쓰러운 것도 있어요. 환자한테는요. 환자는 어떤 자기의 버젯이 있거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온 어떤 총 금액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어떤 이렇게 관광이나 쇼핑이나 이런 걸 유도한다고 그걸 할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걸 다 누리기 위해서 오는 환자도 있겠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그 환자가 정말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화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유형의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은 환자 정말 원하는 거랑 제가 해주는 게 어긋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의료 관광의 제일 키포인트는 아주 정확한 실제 본질에 충실한 의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서비스는 환자 버젯에 맞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그 폭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과도하게 관광 사업을 하는 것은 실제로 환자들이 정말 이 뭔가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의 소신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본질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 아주 우리가 할 만한 그런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그 질병의 경우에도 그 병이 본인이 그 치료받고자 하는 것이 치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제 아이와 관한 문제는 절박함이 또 다른 절박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체류 기간은 실제 많지만 실제 아이를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절로 한국에 대한 정이 아마 확산되고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다시 오지 말라도 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이렇게 전도되지 않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아까 6대 4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 확률적으로도 6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왕이면 미즈메디에서 한 7 정도 올리면은 의료 관광도 블루오션으로도 한 7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센스 있었나요?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들으면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실 전 세계 그 관광객이 한 6% 정도가 의료 관광객이다. 우리가 2020년이 되면은 우리 그 외국인 관광객 수를 이제 2천만 명 정도 2017년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중국인 관광객이 한 9,825만 명인가 그 정도 이렇게 그 해외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정말 그러면 우리나라 앞으로 2020년도경 또 17년경 5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또는 그 이상은 더 넘을 수 없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스클레인트먼트의 그 이영 대표이사님께 제가 한번 과연 외국인 의료 관광객 우리가 얼마까지 더 유치가 가능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명을 유치할 수 있는지는 사실 이제
그 통계를 보면 이제 평균이 30% 증가를 하니까 2017년 되면은 뭐 목표한 이런 그 유치 숫자는 어느 정도 무난히 유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난 그 한 14년 동안 그 척추 전문 병원인 우리들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올해 초에 이제 새로운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런 외국인 글로벌 헬스케어 컨설팅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유치업자 등록도 했고요. 사실 이 책자에서도 보면 유치업체, 에이전시, 유치업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 법적인 표현은 유치업자입니다. 사실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슈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제 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유치업자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 이런 현재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전문으로 하는 유치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잘 같이 동반 성장을 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9월 15일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에 들어가면 과연 몇 명의 유치업자와 유치업 의료기관이 등록되어 있는지 정확히 이제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9월 15일자로 1,172개의 유치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서울 지역에 748개로 가장 많았고요. 물론 이제 유치업자의 주 수입업은 당연히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수수료에 있을 것으로 이제 미로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유치업 사업을 하고 있는 유치업자는 그리 많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매년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이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얼마나 유치했고 어떻게 왔고에 대한 부분인데 2013년 거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 정확한 숫자만 나왔고 정확한 이제 보고서 나오진 아직 않았고요. 2012년도에 보고서를 좀 보면은 2012년 당시에 약 유치업자 등록이 한 700명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다고 보고한 유치업자 수가 148개뿐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선도 업체라고 해서 약 8개 정도 지정을 했는데 8개 정도가 전체 그 외국인 유치업자 유치한 부분의 3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유치업자가 한 140개 정도 되고요. 그 당시에 1인당 외국인 환자의 지출 금액을 따져보면은 168만 원입니다. 이거를 1인당 업체 전체 매출과 연매출을 따져봤을 때 선도 기업 같은 경우는 4,800명을 유치했고 일반 유치업자는 1,000만 명 정도 유치했습니다. 그러면 뭐 숫자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은 선도 유치업 8개가 잘하는 업체가 1년 동안 유치한 외국인 환자 수수료를 15%를 했을 때 약 1억 5천밖에 매출을 못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유치업자 140개는 수수료 15%를 했을 때 1,9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매 월당 유치할 수 있는 금액이 선도 기업은 1,2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유치업자 140개는 150만 원입니다. 세금 떼고 월급 주고 다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그러니까 매번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저도 이제 사실 이제 공감을 못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 직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새로 만든 직종 중에 하나가 유치업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정책에서 이런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한 2개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뭐 수입 모델을 다각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왜 외국인 환자가 갈수록 많아짐으로써 병원에서는 이 외국인 환자를 다 케어할 수 있는 매번 외국인 환자 늘어나면서 코디네이터를 늘리지 않습니다. 병원은요. 특히 이제 큰 대학병원,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0% 풀 임플로이한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2명에서 3명입니다. 그들 숫자가 10,000명을 유치합니다. 뭐냐면 다 그때그때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레디니스나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된 정부 과제 이런 또 수주도 활발하게 이런 유치업자들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 병원에서의 어떤 긴밀한 유대관계,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웰리니스 의료관광 앞으로 이제 전체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 환자만 유치하는 병원을 꼭 데리고 가야 되는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료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외국인 환자입니다. 의료 관광객이 아닙니다. 메디컬 투리스트가 아니고 이건 인터내셔널 페이션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태국이나 싱가포르에서 말하는 진정한 메디컬 투어리즘을 하기 위해서는 메디컬 투어리스트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치업자도 이런 어떤 외국인 환자를 데리고 와서 병원에 있는 형태가 아닌 일부 여행업을 실시해야 된답니다. 지금 유치업자는 여행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유치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 1억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고 여행업을 하려면 자본금 2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출자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 모델의 다각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유치업자의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 왜냐하면 유치업자가 계속 환자만 데리고 오고, 왜냐하면 그 환자는 또 병원에 또 이런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들의 환자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신환자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양질의 인력이 이런 유치업계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대안으로서는 아까 이제 김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불법 브로커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불법 브로커들 잡아서 관광 경찰이 잡아서 갖고 오면은 분명히 외국 환자 숫자는 아니면 개별적으로 잡히는 거는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 단속과 처벌을 적정히 유지해서 뭐냐면 그 대안을 찾는 겁니다. 뭐냐면 계몽입니다.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걸 주는 유치 기관이나 그걸 갖다 준 불법 브로커를 계몽해서 좀 더 제도권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법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의료관광 이제 다양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던 우리는 지금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거지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 환자를 하면은 사실 의료보험도 없어야 되고요. 국내에 거주하면 안 되고요. 또 국내에 거주하지만 공간이라든지 미군은 포함되고요. 또 교포는 또 그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병원을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플랫폼 이제 단장님 말씀하셨던 광고 단장님 말씀하셨던 플랫폼에 6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중증, 경증, 한방, 그다음에 검진, 성형, 웰니스가 있습니다. 지금 유치업자는 이 웰니스 환자를 웰니스 의료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5분야 병원을 데리고 와야지 유치업자의 왜냐하면 유치업자도 등록이 성과가 없으면은 이 라이센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행사가 하는 일부를 달라는 게 아니라 여행사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유치업자가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웰니스 의료 글로벌 헬스케어의 어떤 글로벌 관광이 3조 2천억인데 숫자 좀 말씀드리면 의료 관광이 6%라고 말씀드렸고 웰니스 관광이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치료형 의료 관광은 사실 개인 환자 하나당 얼마씩 쓰고 왔다는 사실 이거는 말하기 좋은 것뿐이지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땐 역시 이제 그 선진국이 하고 있는 그 웰니스 의료 관광 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치업자를 활용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관광기구에서도 유럽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관광이 웰니스 관광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저희가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료 관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의료 관광객 병원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외국인 환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 우리 이황 아스클렌토메드 대표이사께서는 현장에 계시면서 실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 관광 분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허가업으로 했다가 등록업으로 했다 이게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잉 공급이 또 시장을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조여야 된다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신 중에도 740개 이 관계 등록된 업체 수가 그렇다는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는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도 있지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또는 법적인 그런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맨 마지막에 발표해 주셨던
노윤구 그 대구의료광발전협회 자문위원님께 아까 지역에 관한 관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뭐 원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실제 지역의 의료관광이 어떻게 해야 활성화돼야 될지 또는 수도권과 연결을 해서 살아나는 방법은 또 없는 건지 법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면 가능한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지금 대부분의 의료 관광이 이제 지역에 있는 부산이나 대구, 대전, 광주 이런 쪽에 있는 그 비수도권의 의료 관광 하신 분들은 대부분 되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 어려움이라는 게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으신 의료와 관련된 환자분들은 다 지금 한국의 서울만 알고 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서울에서도 저희들이 그 팸투어나 그 중국의 현장에 그 설명회 가다 보면 꼭 이야기하는 것이 서울의 강남. 그럼 너네 대구에서는 서울하고 차이가 되는 게 뭐냐? 너만의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럼 저희들은 지역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료기술 같다. 근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수술해보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와서 해봐라. 근데 그건 직접 와서 해야 되는데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유치업자냐 유치업체냐, 유치업을 하고 있으신 분이 가서 홍보를 하거나 설명할 경우에는 신뢰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동반을 해야 되느냐? 지역의 기관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의료관광과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대구의료관광발전협의회, 지금 현재 협의회가 잘 되고 있어서 이름이 또 대구의료관광진흥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8년도에 메디시티라는 걸 이제 저희 브랜드로 냈었고, 어딜 가더라도 의료관광하면 메디시티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보다 약간 선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선점하고 있는 반면에 어떻게 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느냐? 의식 문제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더라도 그 홍보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 측면도 수도권에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료 관광객이 수도에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자체가 안 되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지역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어느 분야만큼은 줘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특성화될 수 있는 SOC라든지 또는 홍보 마케팅 비용을 수도권보다는 오히려 비수도권에다가 좀 많이 주는 부분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차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올리는 부분들이 항상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이 의료 비용적인 측면이 약간 보이지 않는 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료 관광 수를 줄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약간 감안을 해서 지역이 좀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면 좀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서 홍보를 하다 보면 중국의 현재 유치업자들이 항상 저희한테 이야기합니다. 몇 프로 줄 거냐고.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처음 그 현장에 가서 딜을 해본 적이 있는데 처음엔 50%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나마 30% 내렸고요. 3시간 더 해서 20%였습니다. 그 20%도 보통 지금 20% 하게 되면 중국이 10, 한국이 10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들은 올 20을 다 주겠다. 왜냐하면 대구의 의료관광진흥원이 그거 유치업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를 줬는데, 이 진흥원 역시 유치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유치업도 살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현재 20%에 대한 부분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유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치업을 대신해서 역할을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도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수술 비용이 좀 객관적으로 좀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 제시된 비용에 따라서 지역들은 20% 또는 30% 좀 적게 합니다. 그래서 의료수가가 저렴하다라고 홍보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의료수가가 저렴한 반면에 또 혜택이 가는 것이 숙박에 대한 혜택이 또 많이 돌아갑니다. 그 숙박뿐만 아니라 또 한두 분 또 모시고 오면 지역에 또 인센티브도 제공하죠. 그래서 지금 대구가 좀 딜레마가 빠진 게 뭐냐면 지금 무비자 공항으로 지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오시긴 하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돈을 쓰고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서울로 가서 쇼핑을 하거나 수술하시고 내려오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지방 대구에서도 역시 A가 잘하면 B는 그대로 또 의료수가를 낮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동반 성장을 하려면 수도권의 의료수가를 좀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비수도권은 좀 그보다 낮춰서 진행을 하다 보면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수도권에서는 적정선에 있는 의료수가를 제시해주면 그 돈을 내리지 말고 서로 오픈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곳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면 거기에 또 다른 지역이 가서 홍보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해외에서는 거기에서는 얼마 줬는데 왜 이 지역에서는 얼마 주느냐. 그래서 서로가 또 살을 깎아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노윤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아까 이왕 그 아스클레인토메드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통점이 과연 수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결국은 유치를 하는 그 사업체도 어떻게 또 생존을 할 수 있으려면 적정한 그 수익이 모델이 보장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조금 더 진전하셔가지고 객관적인 수수료 비율이 좀 공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에 따라서 지역별로 그에 맞는 또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적인 것이 좀 마련되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여러분, 우리 노윤구 박사님 아까 김광석 얘기했는데 김광석 씨 좀 닮지 않았나요? 그죠? 좀 닮았죠? 예, 제가 이래서 대구 홍보를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웃자고 드린다 그러면 조금 전에 처음에 50% 얘기를 했는데 2시간 얘기하니까 30%더라. 그리고 3시간 얘기하니까 20%더라. 왜 4시간을 얘기 안 했을까? 제가 이 의문도 떠올라서 4시간 하셨으면 수수료가 한 15%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난 후에는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딱 3분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3분은 짧게 여기 계신 단상에 계시면 어느 분을 좀 지명해 주십시오. 지명해 주시고 저 어느 선생님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마침 4군데네요. 한 군데 하나씩 해서 4분한테만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으신 분이 우리 크리스티 김 센터장입니다. 마침 그 재미 의사협회 회장님도 하셨고 또 해외에서 많은 경험이 계셨기 때문에 외국과 우리나라를 보는 가장 객관적인 시선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의료 관광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국내의 관점을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어느 분이 해외로도 나가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과연 한국 의료 관광이 해외로 나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우선 크리스티 킴 센터장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코렉션. 네, 이게 제가 인터내셔널 클리닉 크리스티 김 차움 국제진료원장님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땡큐 마치. 네, 그렇게 됐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자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얘기만 들으셔서 사실은 저는 퀘스천 앤 앤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바로 전에 지금 우리 한 교수님께서 물어본 퀘스천. 그래서 저같이 실제로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한국의 그 퀄리티 오브 메디슨 그리고 스탠다드 메디슨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퀄리피케이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우선 커다란 종합병원에 있는 큰 도시에 아마 다른 데는 대구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그런 거기에 계시는 교수 선생님들 레벨은
probably 미국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proud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quality of medicine, standard of medicine이 한국이 굉장히 이제는 그 옛날에 저희 어렸을 적에 자라날 적에 미국에 가서 모든 걸 배워갖고 이런 것이 더 이상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특히 한국에 또 많이 있는 어떤 질환은 여기 선생님들이 훨씬 더 훨씬까지는 해도 여하튼 definitely advanced 됐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위암에 걸리는 환자들은 미국에 있는 미국 선생님이 주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에 있는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셨던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한국에 나와서 여기서 gastrectomy, 여기서 위암 수술하는 거, 이렇게 이제는 지역에 따라서 또는 질환에 따라서 어디가 더 좋다는 이제 이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전체적인 스탠다드 오브 메디슨을 봤을 적에는 저는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삼성 때문에 이 모든 그 퀄리티 오브 특히 사이언티픽 스탠다드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사이언티픽 저널, 그러니까 저희가 의사가 읽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저널 같은 거 봤을 적에도 많은 한국 선생님들이 거기에 퍼블리시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저도 제 몸을 한국에 있는 선생님한테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컨피던스가 있어요. So that's number one. 그래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한국에 나와서 여기에서 제가 의사를 할 적에 외국 사람이어도 충분히 제가 자신 있게 어떠한 걸 권해드릴 수 있고, 어떤 병원이 어떤 곳으로 좋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 equalization of quality of medicine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환자들을 갖다가 유치, 그러니까 여기로 처음에는 투어리즘으로 왔다가 이제는 또 나가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 가기 바로 전에 한 가지, 여기 그 원장님 리진 원장님이 말씀하신 또 그 옆에 그 여자 선생님 미즈에 대해서 저는요 그 미국과 한국의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의 attitude, 그 태도를 보면은요, 솔직히 어렸을 적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폴라이트하고 아주 제가 생각해서 성격도 좋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의사가 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루드해져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볼 적에 굉장히, 영어로 루드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그 뭐죠? 한국말로? 무례하다. 네? 네, 그러니까는 나이스하지가 않아요. 네, 미국 선생님들은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풀 프로페서 이런 사람들도 환자 손을 잡고 환자한테 얘기를 해주고 친절이에요. 친절하게 해주고 정말 이렇게 와서 공감할 수 있고, 이렇게 환자가 떠나면서 이렇게 정말 기분 좋게 하고, 무섭더라도 환자 어떤 질환을 갖고 와서 무섭더라도 환자가 떠나갈 적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제너럴리 스피킹이야, 물론 안 그런 선생님도 있지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애티튜드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굉장히 건방져요. 그래서 그 어떤 데서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애티튜드가 제너럴리 조금 더 선생님들이 조금 더 나이스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환자가 떠났을 적에 돌아가면서 환자들은 브릴리언트한 의사가 자기 병을 고쳐주면, 물론 그런 케이스들이 중간중간은 필요해요. 아주 이상한 병에 걸리는 거. 그런 거 아니고는 그리고 또 물론 아주 돌팔이 의사 선생님들은 we don't want that. 그거 빼놓고는 정말 bedside, 영어로는 bedside manner라 그래서 그 환자한테 어떻게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어떤 면으로는 좀 이상하게 됐지만, 사실은 의사들도 벌써 이제 이렇게 so-called service 업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quality of medicine, 그 knowledge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이 의사가 환자한테 잘해주냐.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서 또는 저희 병원 옆에 있는 시스터 그 클리닉에 그런 차병원이나 이런 데서 의사 선생님을 셀렉트 할 적에 저는 브릴리언트하고 루드한 선생님보다는 그냥 그 약간 밑이지만 아주 나이스한 선생님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So that's number one.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고 이제 돌아가서 way to 이제 export라는 거 생각해서는 yes, I think we are there. 이제는 차이나 뭐 어디 전부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빨리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브랜치를 갖다가 열어두는 거야. 아니면 어떤 그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나가서 하시다가 중국에서는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페일한 케이스도 많은데,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얘기할 것이고, as far as 이렇게 가서 가르치고 조금 더 이렇게 벌리고 또 거기 환자들을 테이크해주고 이런 상태에서는 definitely I think 한국 그 quality of medicine의 모든 것이 ready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ready to export예요. 그래서 ready to export해서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그 차원으로 봐서는요, 저희는 컴피티션이 지금 그런
뭐 중국 이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쫓아오는 데서 저희랑 외국 사람들이 저희한테 왔다가 어디를 가냐면 이미디얼리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스위스랜드를 가고 다시 런던으로 가고 다시 이태리로 가고 그러면서 저희 병원에서 했던 그거 여러 가지 테스트 결과를 가서 또 가서 거기 가서 결과를 상담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글로벌 스탠다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스탠다드 오브 메디슨이 잘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저희가 그 레피테이션이 금방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을 환자가 가던 여기서 진단을 받고 간 데 대한 그런 절대적인 그 퀄리티를 스탠다드를 그 메인테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가 조금 어떻더라도 선생님들이 나이스하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나이스하면 그 환자들이 다시 와요. 네. 그것이 중증이건 그것이 경증이건 여하튼간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늘 사실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우수한 어떤 그 의술을 이렇게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크리스티 김 국제진료원장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뜻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지금 5분 전 6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좀 지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 플로어는 말할 기회도 안 주느냐라는 그런 속마음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질문은 짧게 그러나 답은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저 뒤쪽에 계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세인누리 대표이사 제갈규동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고요. 저는 그 한 교수님한테 좀 질문해도 되나요? 아, 예, 그럼요. 네네.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여기 병원 관계자 4분이고 2분인데 다음번에는 3대3 비율로 좀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원래 주 업무가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대학생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병원에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러다가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라는 이런 유치업자라는 내용을 좀 알게 됐고요. 그러겠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할 때는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더라고요. 물론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되지만 제가 절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없어야 되고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국어 사전적 의미로 외국인이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가입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없고 그들 역시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다치고 사고도 많이 나고 질병도 많이 있고 정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겠다라면 실제 저희 나라 국내에서 한국의 문화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그들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건데 그들은 외국인이 아니다라는 보건복지부하고 대전에서 하는 그 업체 등록하는 곳에서 그들은 외국인이 아니다 해서 그들을 위해서 유치업자 등록 이런 거를 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들한테 더 많은 것을 알리고 한국의 문화와 의료 시술들을 했을 경우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소문이 타서 그 진짜 여기서 요구하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가능성이 있을 텐데 왜 그들을 배제하는지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적합한 답변일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제가 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관광객에 대한 정의도 보면은 WTO 월드 투리즘 오거나이제이션이나 또는 각 국가별로라도 정의하는 바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24시간 이상인 경우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별로 다 벗어나야 될 경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외국인 관광객의 범위를 그 통계적으로 카운팅을 잡을 때 그럼 주한 미군들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봉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 그걸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걸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말씀하신 것 마냥 저도 똑같은 그 관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 물론 아니더라도 그분은 치료를 받으니까
배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줬을 때 카운팅을 한다든지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해야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저도 적합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주장을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그 유치업자고요. 그 주식회사 IMT의 그 차효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김우정 대표님께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국을 그 출장을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성형 차 이제 관광으로 겸을 해서 많이 그 유입이 되고 있는데 혹시나 그 한국의 의사들과 한국의 의료 기술을 중국으로 가지고 올 수만 있다면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꽤나 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만약에 대세가 되었었을 때 과연 그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한국의 의료 관광을 더 그 키우기 위해서 또 어떤 그런 그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외국에 한 5년 전부터 중국이나 다른 해외 국가에 나가서 많은 그런 세미나나 상담회 같은 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서 수술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수술을 해서 제가 그 개인적인 비용을 받으면 개인적인 부를 축적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 환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부가가치를 나라를 위해서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한 대를 판매하는 것보다 해외 환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외국인 환자가 한국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발표자로 참석을 했었고 올해 지금 패널로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작년에 관광공사에서 만들고자 했던 그런 플랫폼이 실제로 시연이 되고 저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아주 큰 기대를 저는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들고자 하는 저 플랫폼을 이용하면 더 많은 환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고요. 그 실제 많은 중국에서 실제 저희 병원에도 그런 투자를 할 테니까 병원을 같이 중국에다 만들자 또는 한국에 그런 기술을 전수해 달라라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똑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기술이 좀 더 우월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실제로 짓고 진출을 했다가 많은 실패를 하고 지금 뭐 삼성전자도 샤오미에게 그런 기술력이 이제 얼마 따라잡혔다, 뭐 기술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처럼 한국의 우수한 선진 기술이 중국으로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되면 그 개인적인 부가 쌓이고 어떤 일부 소수의 그런 그 부가가치가 창출될지는 몰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기관도 있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 한국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자꾸 해외, 특히 중국이나 이런 곳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이유가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출하고 있는 그 기업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 환자가 들어와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그 산업이라면 말로써 그런 의료 산업이 아니라 실제 의료 산업이다, 수출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의료기관에게도 혜택을 주고 의료 유치를 하고 있는 의료 유치업자에게도 그런 수출 기업에 관한 그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국가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그냥 말로써 의료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말로만 계속 이렇게 공연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히 이제 성형외과라든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자꾸 해외 시장을 그렇게 관여를 하게 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게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물론 지금 당장 저희가 그런 제안들을 받았을 때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긴 하지만 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수출 기업으로서 어떤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언젠가는 제가 아닌 다른 그런 어떤 의료기관들은 분명히 중국을 진출을 할 거고, 그렇게 진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도 그냥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나가서 진출을 해서 그런 것들을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실제로 이게 의료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병원과 그리고 유치업자가 그런 수출 기업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과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들으면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다름의 어떤 토론 주제로도 한번 논의를 하고 여기 국회니까 또 법 제도적으로도 제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도 영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방문 해례 때든지 한일 월드컵 때라든지 뭐 이때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의료 관광에 있어서도 아마 이런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주장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해야지만 수가가 낮아지면은 또 그에 따른 어떤 혜택을 같이 유치하시는 분들도 또 쉐어를 한다든지 그런 긍정적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뜻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또 저희 와우홀딩스의 오혁 팀장이라고요. 김우정 대표님께 다시 한 번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한국에서 떠오르는 그 의료관광 쪽이 중국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7월 25일 날 중국 상무부에서 7개 메인 성에서 외국 자본으로 해가지고 100%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그런 기사가 떴었고, 그에 관련돼서 리젠에서도 조금 우회 상장을 비슷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좀 투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무 발표를 보고 그 중국 정부에서 해외로 나가는 의료 관광객들을 갖다가 나중에 규제를 좀 심하게 해서 혹시나 또 이렇게 좀 문을 닫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리젠 대표님으로서 그런 의견을 어떻게 보시는지라는 부분하고 리젠에서 이번에 그렇게 우회 상장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배경이 있으셨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7개 성에 한해 가지고 100% 외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중국에서 그 법령 개정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대답에 아마 연장선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환자들이 한국에 나가서 자기 나라에 돈을 쓰고 들어오는 걸 그렇게 뭐 달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있는 병원을 유치를 해서 중국에서 그런 활동을 하게 만들고 실제로 그런 한국의 고급 기술을 같이 중국 사람들한테 전수를 받거나 중국 사람들이 배워서 자국 환자들한테 그런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자라는 건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00% 외자법인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아직은 그 일반적인 그런 자본주의 국가하고는 다르게 언제 어떻게 또 법령이 바뀔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아마 진출을 하더라도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몇 군데 진출하신 그런 그 저희 선배님 병원들도 있었고 특히 또 뭐 실패하셨던 사례도 있고 아직 뭐 성공 사례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사업들도 몇 가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은 분명히 큰 시장이고 저희 그 중국이 한국의 이웃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게는 아주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중국이라고 하는 저 대국이
우리 한국 같은 소국을 그렇게 계속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한참 붐을 타고 있는 이 의료 관광 또한 제가 보기에는 한 5년에서 10년 내로는 아마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자국 내에서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을 아마 가속화시키고 있는 게 중국 정부의 그런 정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국의 그런 기질적인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손기술에 있어서만큼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공장의 그런 기술을 따라가는 그런 속도가 뭐 1년, 뭐 10년 이렇게 따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과는 반대로 의료라고 하는 손기술은 또 그 기술 격차가 지금 한 10년, 15년이라 그러면 그 따라가는 속도는 그만큼 빠르게 따라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가적인 그런 지원책을 가지고 한국의 의료기관들이 단단하게 서 있다 그러면 중국의 의료기관들이 아무리 따라온다고 노력을 해도 한국 내에서의 그런 입지가 강력하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중국에 있는 그런 병원들하고는 이 제반적인 그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병원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 있는 병원과 그 병원들에 관련돼 있는 그런 유치업자들에게 어떤 정책적인 그런 보완이 된다 그러면 중국의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작년에 제가 참석했을 때랑 약간 좀 달랐던 점이라고 할까요? 좀 그 느낌 중에 하나가 오늘은 러시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장이 열렸던 것처럼 점점점 러시아나 다른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그 중동이라든지 이런 신시장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단지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에 딱 한정돼 가지고 이 의료 관광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도 러시아나 몽골에서 환자가 점점점 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CIS 국가라든지 몽골이라든지 타 시장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간다 그러면 의료 관광이 비록 중국이 5년에서 10년 내로 환자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열려 있는 큰 시장은 또 다시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코 뭐 암울한 그런 시장은 아니다, 암울한 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시간만 더 있으면은 정말 더 많은 얘기를 진지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마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관광 분야에서 중국에서 여유법을 실행한 것을 한번 생각을 떠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저가로다가 우리나라를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유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덤핑 관광 하지 못하게. 아마 이런 경우도 이쪽 의료 관광 쪽에서도 충분히 빗대어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또 시장을 다각하면서 준비를 하면은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김우정 대표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는 김우정 원장님이나 저나 또 가능하면 양쪽 사이드 있는 두 분을 빼고 두 분한테 두 분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을 갖고 계신 분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게더 투어 대표 장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유치업자고요. 원래는 김우정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크리스틴 김 분께도 국제진료원장님이십니다.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병원 측이 이제 막 의료 관광에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업자 역할이 사실은 손님을 이제 데려다 주는 역할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병원 입장에서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병원 쪽에서 할 수가 없으니 조금 유치업자에서 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지
왜냐하면은 단순히 그냥 이제 손님을 데려다 드리는 역할밖에 없는 것 같아서 듣다 보면 워낙 병원이 계속 발전을 하고 계속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보니 어떤 부분은 병원 이거는 도저히 개발을 하더라도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대신에 유치업자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건 사실은 제가요.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비즈니스 그런 퀘션인 것 같아요. 여기 좀 다른 선생님들이 잘 앤서를 하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들어본 이건 그냥 거기 답이라기보다 그냥 카멘트인데 제가 지금 굉장히 인트레스팅하다고 느낀 것은 그러니까 진료가 아닌 것은 커버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진료가 아닌 걸로 오면은 그 유치업지나 이런 데서 진료 환자가 아닌 사람이 오면은 그런 투어나 이런 거는 커버가 안 되는 걸로 지금 그것이 저는 굉장히 처음에 지금 처음 들은 소리고요. 아마 가버먼트에서 이런 거를 풀어 주셔야지 같이 뭐를 하실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 for example 저희 병원은 무슨 예를 들어서 스파를 하러 온다든가 무슨 뭐 푸드 테라피를 하러 온다든가 이렇게 약간의 비의료적인 것이 벌써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적에 이제 그런 데서 모시고 왔을 적에 그것만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가버먼트에서 잘 풀어 주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커져가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무슨 뭐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리무진 서비스라든가 무슨 어디에 관광을 데려다 이게 진짜 합쳐져 가지고 패키지로 같이 병원이나 이런 데서 움직이는 것도 저희 병원 자체가 벌써 그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걸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같이 엮어가는 게 이제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한 사람이 왔을 적에 이제 그 질환적인 거 아닌 거 특히 그 아까 말한 웰빙 쪽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가능성이 크고 예를 들어서 스위스랜드나 지금 그런 유러피언 컨트리들이 거의 다 그런 밀라노 이런 데들은 거의 다 이렇게 비의료적인 거 관광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빨리빨리 풀어줘야지 아마 옆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료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걸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밖에는 지금 네, 저는 유치업자고요. 메디컬 액세스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그 패널 분들도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 환자들이 실제로 궁금한 게 한국의 의료의 질이 정말 높은 건지 그 검진을 통해서 정말 암이 발견이 되고 고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아까 그 노윤구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 유치업자들이 의료진을 모시고 설명을 하기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환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가 있을지 저는 좀 그런 거를 찾고 싶은데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심장 수술이나 불임 시술의 케이스가 얼마나 되고 이 케이스의 성공률이 얼마나 되고 그 다른 클리닉 또는 그 중국에 특히 뭐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병원들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가지고 환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병원의 어떤 뭐 성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불임 병원만 특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각 센터마다 어떤 그 병원은 홈페이지에 자신의 그 성공률을 게시하는 병원이 있고요. 어떤 병원은 또 그런 걸 게시하지 않는 병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일일이 그걸 다 찾아서 환자들에게 그 정보를 주시기가 일관적이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은 지금 현재는 그게 다 오픈되어 있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 환자들한테 노출되어 있는 몇몇 병원에서는 개별적인 선전은 하지만 공식적인 것을 어디에 내놓진 않아 있거든요. 하지만 아마 조만간 그런 추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도 어떤 불임센터 간의 임신 성공률이 다 공식적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다태아 임신율이나 또 아니면 뭐 다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걸 다 어느 정도 빈도를 가지고 있는지 센터별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한국에서도 점차 오픈해야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불임 그 시범 사업, 불임 치료 시범 사업으로서 한국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공단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한 성적은 공식적으로 사실 다 뽑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게 이제 얼마 후에는 다 노출될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유치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게 정말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못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병원을 오셔도 되고요.
저희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현지 에이전트와 연결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현지 에이전트가 저희 나라를 방문할 때 저희 병원에 오셔도 저희가 다 오픈해서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촉하시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반입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말씀하신 것을 다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몇 가지 그 앞으로 책임질 해야 될 것들도 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치하는 이 사업체가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과연 이른바 그 수익 비율이라고 할까요? 제가 적정 수수료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공표 이런 걸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그 일종의 영세율처럼 실제 이런 유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좀 세제적인 좀 혜택을 줘야지만 의료 관광이 융복합으로서 의료 관광이 제 역할을 좀 멀리 보면서 바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견해도 있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까 김강래 센터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의료가 가장 잘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관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저는 제가 전공이 관광이지만은 저도 분명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이 안 됐는데 뒤만 잘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 관광, 의료가 앞이고 관광이 분명히 뒤를 쫓아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서로 잘 화합이 돼서 아까 박경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들 모두가 코어가 되고 또 의료기관과 또 사업자 더불어서 이를 서포팅하는 주변 공공기관까지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이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거는 뭐 제가 그 사석에서 이따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아쉽지만 제6차 한국의료관광포럼 지난 5차에서는 제도 개선이라 이제 플랫폼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관한 것은 아마 어느 한순간에 제도 개선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관심을 가주신 만큼 다음 6차, 7차, 8차, 9차 이어지는 한국의료관광포럼에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한국의료관광의 플랫폼의 형성을 넘어서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박수를 뜨겁게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